자, 그러면 이 얘기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공부라고 하는 건 이야기인데 얼마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공부 능력의 모든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과의 관점에서만 딱 떼어서 다시 보기로 하자고요. 자, 사과의 가격이 2,0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더니 정말 폭탄 세일이죠. 사과를 더 구매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이런 훈훈한 결론.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계산기를 계속 두들겨 봅니다. 자, 그것을 사과의 관점에서 보자면 짠 하고 표가 나타납니다. 이 표 우리 되게 좋아합니다.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행렬 보수표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는데 한번 보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쉬워요. 자, 가격을 갖다가 쓰고요. 수요량을 여기다가 쓰고요. 자, 가격이 2,000원일 때 몇 개 샀노 하고 물어봤더니 Q1을 샀대요. 적은 수량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얘기해 봅시다. 가격이 500원으로 딱 내렸더니 Q2로 사기로 했대요. 이거는 많음이라고 하는 거를 나타낸다고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표로 보지 말고 그래프로 한번 보자고요.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흔히 세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로 설명하는 방식. 두 번째, 그림으로 설명하는 방식. 세 번째, 수식어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림이 제일 직관적이고 쉽죠. 그래서 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한 거 똑같아요. 세로축에는 가격 변수가, 자, 가로축에는 수량 변수가 왔고요. 그 다음에 표시해 보죠. 2,000원일 때 Q1 정도를 갖다가 구매한다고 했으니까 빨간 점이 딱 하고 찍힙니다. 자, 500원일 때 더 많음이라고 하는 Q2가 보니까 또 여기에 가격이 딱 찍힙니다. 다시 여기에 저번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던 완전 가분성의 가정, 아주 무한대로 작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정을 여기다 대입하면 오돌토돌한 부분이 맨돌맨돌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쫙 그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바로 이게 뭐냐면 수요곡선의 탄생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정도에 배우는 사회 시간에 배우는 이 수요곡선 우하향하는 거는 이 논리를 통해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무슨 곡선입니까, 여러분? 수요곡선에 네 가지 정도 의미가 있어요. 경제학 수업할 때는 그걸 다 도출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뭐냐면 수요곡선의 첫 번째 뭐예요? 한계 효용 곡선이에요. 지불용이 곡선이기도 한데 한계 효용 곡선이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만큼 내가 이 정도의 수량이면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낀다. 그 만족을 돈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해하셨죠? 요거가 되게 중요하니까 이 그림을 갖다가 꼭 알아두시라. 이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놀지 마라. 그리고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그래프가요. 사과의 가격과 사과의 수요량 동그라미 치세요.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두 변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자,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두 변수 사이에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을,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 변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쓸 수 있는 당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 단어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죠. vary라고 입니다. vary. 자, 다르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뭐 무엇을 바꾼다가 아니라 지가 다르대요, 그냥. 자, 그러면 회용사형 various 어렵지 않죠. 명사형 variety 어렵지 않죠. 다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 단어는 vary에서 나온 약간의 변종이에요. 뒤에 ata가 붙어가지고 또 다시 동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variate 이것도 역시 다양하게 분화한다는 뜻입니다. 자, variation. 자, 그러다 보니까 variation이라고 얘기하면 다양화가 되겠죠. 뭔가 메인 테마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것. 그거를 변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카논 변주곡을 뭐라고 하냐면 variation on can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시고요. 자, 그다음 자, 여기다가 어블이 붙으면 뭐 할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 형용사로서요. 가변적인, 달라질 수 있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이건 어렵지 않은 거죠. 명사로 변수라고 하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명사로 변수예요. 변수는 우리 알고 있죠. 상수와 변수에서 바뀔 수 있고 값을 계속 넣어가면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variability라고 얘기하면 가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능 지문의 특징은 쓸데없이 이런 빌리티 미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가변성 뭐냐면 바뀔 수 있는 성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constant도 우리가 나왔으니까 시스테믹하게 외워야 돼요. constant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회용사로 항상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외우세요. 이게 항상 항자에다가 변하지 않는다는 항에다가 변하지 않는 상자를 갖다 덧붙여서 변하지 않는 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있는 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퇴계율곡 퇴계이황이지. 퇴계이황이 맨날 강조했던 게 뭐냐면 항심이래요. 변하지 않는 마음. 알겠죠? 항상적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로는 상수, 항상 그대로 있는 수, 변하지 않는 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여기 demand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수요라고 지금 써 있는데 사과를 먹고 싶은 마음속의 욕망이라고 써놨습니다. 욕망 심리 상태예요. 이거를 수량화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미친 짓 같이 보이지만 수량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사과의 수요량은 뭐냐면 quantity demanded라고 하는 정확한 경제학 용어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여러분 멋대로 쓰면 안 돼요. 경제학 용어예요. 자, 수요와 수요량은 대단히 엄밀하게 분리하는 구별하는 두 단어라는 것.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마트에서 사과를 실제 구매한 양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수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경제에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혼동하면 망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강조합니다. 비문학 지문이라 하더라도 이게 혼동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 relate A with B입니다. A와 B를 관계짓다 해서 이거 외우는 거 쉬워요. 자, 동글뱅이 with에 치십니다. 왜 그러느냐? A하고 B가 엮이기 때문에 함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to, on, for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뭘 쓰겠어요? 당연히 with를 씁니다. 결합하니까요. 외울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relate A가 나오면 with B의 존재를 예측해가면서 독해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relation은 뭐예요? 관계죠. 자, 그거 어렵지 않고 이때 나왔습니다. 접두사 con은 뭐예요? 함께 짝짝꿍 이거죠. 더하기 이게 con이에요. 자, 꼰 이탈리아 말로 지금도 함께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with가 지금 이탈리아 말로 꼰이에요. 꼰 에스프레소 꼰 바나 거품과 함께하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con relate 하는데 발음이 어려우니까 correlate 이라고 얘기하면 함께 모두 관계 이런 말이 되겠죠.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영어 논술 지문에 얼마나 많이 출제되었느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positive correlation이라고 얘기하면 양의 상관관계. 아까 가격과 수요량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우상향하는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나는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negative correlation은 반대말입니다. 자, 한 변수의 값이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A is directly proportional to B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A와 B는 정비례한다. directly proportional입니다. 여기서는 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잊으세요. 중요합니다. 부사가 제일 중요해요. directly proportional to 그리고 전치사는 반드시 to를 사용합니다. 자, portion을 가지고서 나중에 단어를 갖다가 쭉쭉쭉 뽑는 건 나중에 할 테니까요. proportional입니다. 부분, 목,
n분의 1, 레션만 n분의 1이 아니라 포션도 n분의 1입니다. 그 몫에 따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 강조합니다. 그리고요. inversely proportional 하다라고 할 때 inverse는 거꾸로라고 하는 뜻이므로 inversely 거꾸로, 그죠? inverse는 거꾸로의, inversely 거꾸로, proportional 비례적이다. 그러니까 반비례하는 것이겠죠. 요거 강조합니다. 자, 그러하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계산기를 치는 것이고 그 계산에 따라서 저울질을 한다는 것인데, 자, 우리가 지금 그때 그 동영상에서 봤듯이 말이죠. 어때요? 왼쪽 저울 그 접시와 오른쪽 저울 접시 위에 무엇을 올려 놓았냐면 A라고 하는 재화는 애플이에요. 사과의 한계 효용을, PA는 사과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사과의 가격으로 나눈 값과 MU5와 P5로 나눈 값, 오렌지의 한계 효용과 오렌지의 한계 비용을 나눈 값,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저울질하면서 무엇이 더 무겁니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선택을 바꿔가면서 계속 어떤 합리적 결과에 도달한다. 이게 합리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살고 있다. 알았다. 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갖다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계속해서 논의한 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합리적 의사결정은 결국 한계 효용을 한계 비용으로 나눈 값의 저울질이다. 암기. 그러므로 합리적 의사결정의 대부분은 숫자 노름으로 채워져 있다. 오케이. calculability. 합리적 의사결정의 결정판은 바로 경제학과 통계학이다. 그렇죠? 인문학은 낄 자리가 없어서 슬픈 수능 출제위원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입니다. 인문학 낄 자리 없습니다. 자, 우리 뭐 깊은 도덕적 가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학에서의 가치라고 아까 얘기한 것은 곧 가격이다. value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수치예요, 수치.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value입니다. 과학에서도 같다. 알고 보니 수요 곡선은 한계 효용 곡선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남들이 모르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경제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한 발자국만 더 디뎌서 알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